윤호야, 뭘 빼먹었어? 뭘 안 한 것 같아? 원이 다 안 그려져. 오, 좋구나. 아주 좋구나. 자, 그래서 봐봐. 뭐 이따가 다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고 여기에다가 내가 박스를 지금 안 그렸잖아요.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사실 박스를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박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직사각형에 별을 좀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직교점의 자취가 일단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 의미를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 절대값의 루트 씌운 거라는 얘기니까 우리 원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면 자, 원은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이 주축의 지름의 길이 자체가 이 주축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내가 만약에 a가 더 큰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축의 길이가 2a인 상황인데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인 거니까 이 정도에 찍힐 거예요. 이 정도에 찍힐 거고 당연히 위쪽도 마찬가지. 이 세로 반지름도 당연히 이 b보다는 짧겠죠. 위아래 볼록 형태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요게 자취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원 위에 어떤 임의점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 쌍곡선을 향해 두 개의 접선을 그리면 그 두 접선은 직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열심히 빌드업을 쳐놨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근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점근선 상의 어떤 임의의 점에서는 접선을 한 개밖에 그릴 수 없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이 만들어지려면 이 점들은 빠져야 돼요. 여기 이 원과 점근선의 교점은 빵꾸가 뚫려야 돼요. 정확하게 원이 온전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취는 원에서 점 4개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치? 이제 아까 내가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 여기다 정리를 안 해줬잖아. 여기서 2개 그릴 수 있고 여기 1개 그릴 수 있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우리 자취를 알잖아요. 자취는 딱 이렇게 원으로밖에 안 나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원에서 4개의 점을 뺀 그런 영역에서만 점을 찍었을 때 그 접선이 2개가 그려지고 직교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내가 뭐 이런 데서 찍으면 직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데서 찍으면 직교할 수가 없다는 거. 물론 2개가 그려질 수는 있지만 여기는 2개가 그려지지만 직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는 2개가 그려지면서도 직교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해가지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좀 같이 써줘야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단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선 상 제외죠. 이렇게까지 해야 정확하게 자취의 번호식이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주요한 문제가 뭐 자취를 구해보세요라고도 나올 거고 이 자취의 길이를 구해보세요라고도 나올 건데 그럼 자취의 길이는 그냥 원의 둘레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자취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원의 둘레라고 하면 돼요. 왜 될까? 이 지금 점 4개가 제외된 상황이잖아. 점은 1차원의 개념이고 길이, 부피를 가지지 않는 개념인 거야. 내가 여기 길이에서 점 4개를 뺀다고 해도 너희들이 좀 어색하겠지만 빠지는 길이 자체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 한다면 요거 루트 씌운 거에다가 2파이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을 요놈의 루트 씌운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2파이 r 해가지고 원의 둘레가 결국에는 자취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관련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이 점이 길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 쌤처럼 이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이 좀
수학을 좀 변태적으로 좋아해서 너희들이 수학과를 간다면 뭐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될 거거든. 너희 이 y는 x제곱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잖아. 정역이 실수 전체라고 할 때. 근데 내가 뭐 0,0 찍고 1,1 찍고 그 사이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점들을 다 찍었을 때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이 결국에는 2차 함수가 된다를 배웠잖아요. 사실상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부드럽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맞아. 왜? 점은 길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점이 무한계가 모여도 절대로 연결된 선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인정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연결된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수업하면은 사실상 이게 아주 촘촘하게 끊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인 건지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또 어떤 과목을 공부하기도 해요.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개념이지만. 그래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고 매우 촘촘하게 찍히니까 점이 길이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결된 선으로 표현하자라는 건 약속인 거야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더 헷갈려진 건가? 아니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드럽게 연결된 선으로 인정하시면 되고, 여기서 점 4개가 빠졌다고 해도 이 둘레의 길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 뭐 문제 그냥 하나만 좀 구경만 해볼까? 여기 뭐 유사한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 있네요. 223번 한번 가볼까요? 223번. (223번) 한번 이거 바로 낼 수 있을까? 223번 봐봐. 봤어? 얘들아?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 b. 나는 그걸 x1, y1이라고 둔 거고 여기는 a, b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쌍곡선의 그 두 접선 두 개가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게 서로 수직이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야. 나는 그걸 x1, y1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답은. 그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스타트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똑같이 접선 방정식 세운 다음에 유도하셔야 돼요. 유도하시고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거기 a, b는 쌤이 얘기한 x1, y1을 얘기하는 거다. 뭐 요런데 여기 저기 a, b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개제곱 더하기 개제곱은 3 빼기 2 그러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공간 도형으로 한번 넘어갈 겁니다. 48페이지로 가볼게요. 48페이지. 즐겨야 돼. 기하는 이 기하적 성질, 물론 해석 기하니까 당연히 계산 도구들도 잘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목명 자체가 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강해지면 당연히 그 힘이 약한 친구들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어떻게 연습하라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 하나씩 유도해보고 돌려도 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도 그냥 너희들이 가정을 해보고 가상의 축을 그려보고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걸 상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개념이 이거구나 캐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야. 어차피 접선 나와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48페이지로 가서 이제 위치 관계를 볼게요. 한번 공간 도형입니다. 자, 공간 도형에서는 말이죠. 이 공간이라는 거는 3D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도형이다. 공간 도형. 근데 이제 여기 단원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걱정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3D고 이 3D를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 어쨌든 3D인 척하고 있는 2D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약간 공간 지각 능력, 뭔가 이 입체를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 여기에도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과정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3차원을 2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게 취지인 거고, 너희들은 그럼 지금부터 배우게 될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눈을 믿지 말고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3D를 2D화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공간 도형은 그 공간 지각 능력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 철저한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 우리 맨 위쪽에 48페이지 맨 위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목처럼 한번 좀 적어봅시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 것. 무조건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 두 가지 넣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3D를 2D로 분석. 이게 목표이자 주제인 겁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내가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를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수학적인 근거를 댈 수 없으면 너희들이 멋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언제 배우는 거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맞나? 너희들이 그나마 중학교 1학년 거쳐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보다는. 맞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뭐 점선면, 도형의 기본 3요소 뭐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교차, 평행, 일치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48페이지는 판서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쭉 볼게.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 있는데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자. 평면의 결정 조건 4가지는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처음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지만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고등 기하에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야. 평면. 자, 이렇게 나와 있고 1, 2, 3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결정이라는 말이 뭐죠? 결정이라는 거? 수학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유니크 원, 유니크하게 하나로 정해진다는 게 결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거기 결정에다가 원을 한번 적었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ON이 얘기하는 거야. ON이. 48페이지에 괄호 1번 맨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의 결정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항상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결정된다라는 거는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인 거니까 내가 첫 번째 그냥 그림으로만 한번 표현해 볼게. 요렇게 나란하지 않은 세 개의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선면을 생각했을 때 이 세 개의 나란하지 않은 점을 다 포함하는 최소한의 도형이 뭐죠? 점으로는 안 돼. 뭐 점을 이렇게 그릴 건 아니잖아. 그렇지? 점으로는 이 세 개의 점을 다 아우를 수가 없는 거고, 하나의 직선으로도, 반듯한 선으로도 이 세 개의 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의 개념까지 와야지 이 세 개를 다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점을 담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평면을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다각형으로 그릴 거긴 하지만 평면은 무한도형입니다. 무한도형. 끝없이 확대되어 있는 이 칠판보다도 훨씬 넓은 무한의 공간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세 개를 담기 위해서는 하나의 평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평면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한 개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우리 1학년 2학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도 이거 다 외우고 막 쓰는 것들 문제 나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점이 있고 얘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점선 면 중에 지금 이 점과 이 직선을 다 담기 위해선 점으로 안 돼요. 선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면까지 와야지 담을 수 있구나. 따라서 이 점과 직선을 다 담을 수 있는 건 면이 필요하고 그 면이 한 개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여러 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니까 이 3번하고 4번은 사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교차 평행 일치 중에 일치하는 경우 빼고는 두 개의 직선 가지고도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이려면 이것들, 이 두 개의 직선 또는 이 두 개의 직선을 다 담기 위해선 평면까지 나서야 된다. 면까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면이 결정이 될 거고요. 하나의 면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1, 2, 3, 4번은 반드시 4개를 달달달달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죠. 우리 이 책상 너희들 흔들리는 이유 그게 뭔지도 알고 있지? 알고 있니 혹시? 이 책상에 항상 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삐그덕삐그덕대고 흔들리잖아. 책상 다리 3개 가지고도 이미 하나의 평면이 평평한 면이 결정이 됐어. 근데 나머지 하나의 다리가 이 평면상에 놓여있지 않고 약간 벗어나 있다면 당연히 평면 하나로 그 4개 점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이 안 맞고 삐그덕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책상을 다리 3개로 만들면 어디에 놔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아? 따라오나? 혹시 들어봤나 이런 얘기? 중학교 때? 들어봤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뭐 산발대 이런 것들 우리 과학에서 쓰는 막 도구들이잖아. 그게 괜히 다리가 3개인 게 아니에요. 2개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2개로 왜 균형을 못 맞춰? 2개를 포함하는 건 선으로도 충분하니까 선 가지고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요. 3개를 가지고 평면 하나를 결정해야 반듯한 면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다. 우리가 3D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꼬인 위치는 면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꼬인 위치가 있을 때 이 2개의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하나의 평면 안에 담을 수가 없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위치관계이므로 얘를 담으려고 만들었더니 그 평면에는 얘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얘를 담으려고 평면을 만들어도 얘가 안 들어갈 거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평면이 최소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뭐 필기할 건 없고 4번 두 평면의 위치 관계도 이제 만난다, 평행한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밑에 팁이 적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날 때 두 평면은 한 직선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죠. 한 직선을 공유한다라는 얘기고 그 직선을 두 평면에 우리가 교차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듯이 평면에 교차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거기 교선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하나만 쳐줍시다.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평면과 평면을 다룰 때 교선이 항상 생각의 시작이에요. 교선을 찾아야 돼. 교선을. 자, 그리고 5번 내용이 이제 직선과 평면의 뭐 평행 관계가 있고 거기 밑에랑 좀 같이 볼까요? 맨 밑에 쪽 바로 이번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가 있어. 그 두 개를 좀 연결해 볼게. 우리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랑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를 그냥 왼쪽에 그냥 라인으로 좀 연결해 볼게요. 자, 직선과 평면의 이 평행 관계랑 우리 수직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왔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 기하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 한 문제 정도. 근데 우리 요거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직선하고 평면 또는 뭐 직선 또는 평면끼리의 평행하고 수직 관계는 하나의 그림 안에서 다 분석할 수가 있어. 그 그림이 뭐였죠? 요거 그 그림이 뭐였을까요? 3차원에서 면과 면, 면과 선, 선과 선의 평행 또는 수직 관계는 항상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연결된 거 앞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볼게요. 직육면체고요. 직육면체. 우리가 직육면체는 이미 면과 면끼리 평행 아니면 수직이고 선과 선끼리도 평행 아니면 수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3D에서 분석하고 싶으면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이 수직이고 얘랑 얘는 평행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싶으면 직육면체를 그려서 분석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직육면체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선끼리는 다 평행 아니면 수직인 거고 면 길이도 평행 아니면 수직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뭐 이런 것들, 자 얘랑은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를 얘기하지 않고 위치 관계상 그냥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꼬인 위치란 말보다 얘랑 얘도 이제 수직이다 이루고 있는 각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쪽에 괄호 1번을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괄호 1번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돼 있어. 이제 앞으로는 꼬인 위치라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을 때도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몇 도라고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어떻게 한대요? 자, 읽어봅시다. 한번. 두 직선 LM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오른쪽 그림 참고하시고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을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이해가 잘 되나요, 이거?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는 앞으로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보다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만을 따질 거고 그 각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랑 얘랑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없어. 교점이. 맞지? 교점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의 각의 정의 자체가 교점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사이각을 측정합시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을 만들기 위해선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보이는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교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이루고 있는 각을 측정하고 싶으면 얘를 또는 얘를 이쪽으로 갖고 와도 되겠죠. 이놈을 평행이동을 했을 때 여기로 옮길 수가 있을 거고 내가 여기로 옮기는 이유도 잘 생각해야 돼. 교점을 만든다는 거야. 교점을.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교점이 생겼으니까 그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고 있는 각을 측정을 하면 그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실 얘는 수직 관계도 있고요, 평행 관계도 있고 꼬인 위치 관계도 있지만 사실상 꼬인 위치도 다 수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림에서 각도를 얘기할 때는 꼬인 위치란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얘랑 얘도 이게 중학교와의 차이점인 거야. 얘랑 얘는 꼬인 위치도 맞는 말이지만 90도를 이루고 있다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가 평행이동대
항상 선과 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구한다. 평행 이동 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교점을 만들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괄호 1번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거기 길게 적혀 있는 말이 이 얘기를 길게 풀어 쓴 거예요.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는 놈, 그 놈들끼리에 이루고 있는 각을 측정할 때는 한 놈을 평행이동해서 교점을 만들고 때로는 두 개를 적절히 평행이동해가지고 어디 가운데 지점을 만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적당히 이쪽으로 옮기고 이놈을 적당히 이쪽으로 옮겨서 평행이동만을 이용해서 교점을 만들었을 때 여전히 지금 위쪽 면과 앞쪽 면은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두 직선은 지금 수직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게 지금 수학적 근거예요. 수학적 근거고 정의고 정의 자체가 이제 근거인 거니까 너희들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5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49페이지에 있는 거죠? 49페이지. 미안해요. 48페이지를 마무리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가네요. 48페이지 다시 갈게요. 미안해. 이거 볼 건데 48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여기 그래서 바로 이번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뭐가 써져 있냐면 그냥 내가 이미지로 보여줄게. 지금 이미지로 보여줄게. 너희들 여기에 뭐 기다란 거 없나? 그냥 얘를 선이라고 생각해보자. 얘를 선이라고 생각해. 자, 봐봐. 한번 봐야 돼요. 얘가 평면이야. 평면. 여기에 수직으로 딱 꽂혀있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평면에 놓여있는 선은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로 보셔야 돼요. 입체로 보실 건데 평면이 있고 여기에 딱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직선. 그러면 나는 이 평면에 포함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건데 내가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안 만나게끔 교선이 생기지 않게끔 직선을 그려봤자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차피 교점을 만들 거잖아? 그럼 내가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근데 어차피 이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평면 안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직선은 애초에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떤 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얘랑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반대로 적혀 있는 거긴 합니다.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서로 수직인 거고 뭐 당연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기호로 L 수직 알파라고 쓴다. 알고 있는 기호인 거죠. 그리고 이때 직선 L은 평면 알파의 수선이라고 하고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점 O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팁이 중요해요. 이게 왜 따로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밑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는 별표를 3개를 좀 치셔야 됩니다. 팁,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그 평면과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평면의 결정 조건과 같이 얘기할 거예요. 같이. 자, 내가 이 평면상에 어떤 평행하지 않은 즉
뭐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치 빼고 평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 교차하는 선일 건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을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지? 평면이 결정돼. 우리 평면의 결정 조건의 세 번째인 거죠. 교차하는 두 직선을 가지고는 하나의 평평한 무한 도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평평한 무한 도형과도 이 선은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개념인 거죠.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끝내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거냐면, 그러면 내가 이 두 개 가지고 평면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 평면상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 관계다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 그럼 내가 또 다른 선을 평면상에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내가 또 다른 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얘랑 이놈도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2D로 분석하는 거니까 이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얘가 바닥에 놓여있는 평면인 거고 평면상에서 어떤 짓을 해봤자 이 선이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습을 252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252번이 이해가 되면 너희들은 이 개념을 알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2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정사면체가 있고요. BC와 AD가 수직임을 한번 보여버려요. BC와 AD가 수직임을 보여본다. 이게 중학교 때 얘기했을 때는 얘랑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지?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코이디시죠? 뭐 고등학교에서도 코이디시는 맞아요. 코이디시 맞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고 있는 이제 각도에만 집중을 한다는 얘기고, 이 두 개가 수직임을 한번 보여봅시다. 밑에 박스 보지 말고, 박스 뭐 참고로 보지 말고 한번 방금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얘랑 얘가 수직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 30초만 생각해봐. 30초만 생각해야 돼. 쉬는 시간 주는 거 아니야?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정사면체는 워낙 자주 나오는 입시 도형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모든 성질들을 따로 또 정리를 하긴 할 거야. 근데 그거 정리하기 전에도 지금 방금 배웠던 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연습까지 같이 좀 세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252번 문제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정사면체라는 건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 입체 도형이에요. 맞지? 그러면 정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고, 내가 봐봐, 잘 따라와봐.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려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90도인 건데, 정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얘가 어디에 떨어질까? BC에 중점에 떨어지겠죠. BC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를 M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 D에서도 B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이 밑에 면인 거죠. 밑에 면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D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도 당연히 똑같이 BC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지금 수직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 BC라는 거는 AM1과도 수직인 거고 DM1과도 수직이야. 근데 AM1하고 DM1은 교차하고 있어요. 무한도형으로 봐야 돼. 이거 선분이 아니고 지금 무한한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뭐를 결정한다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해. 그 평면을 내가 제한된 공간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각형, 삼각형으로 표현할게요. 사실상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면이겠죠?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무한한 평면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 BC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이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상의 모든 직선하고도 다 수직이다. 그래서 요 내가 색칠한 이게 아까 내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이 종이 바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 BC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치? 이 그림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평면에 포함되고 있는 AD와도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걸 앞쪽 시야에서 보면, 자, 이 AD와 BC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보이는 이쪽에서 내가 여기서 앞쪽에서 눈을 두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BC랑 AD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앞으로 2D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이건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수직이야. 교차하잖아.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 평면에 어떤 선을 그려도, 뭐 이런 선을 그려도 얘랑 수직일 거고, 이게 입체로 보이면 좋고 안 보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선을 그려도 당연히 얘랑 수직일 거고, 얘도 당연히 그 평면에 포함되고 있는 직선이니까 BC와 수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표현을 좀 마무리하면 우리가 원래 BC라는 직선 BC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선분은 요 화살표 떼고 뭐 반지선은 한 줄만 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자, AD라는 직선과 항상 평행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암묵적으로 직선끼리의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절대 선분끼리의 위치관계는 표현을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림상에서 BC, AD로 얘기해서도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과 AD 선분을 담고 있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끼리의 위치관계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관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조금 깨야 돼.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써요. 자, 써볼게. BC 이게 마치 선분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AD 선분 AD와 수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앞으로는 이게 원래 엄밀히 하면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모든 평가원이나 기출이나 모든 교과서 교재에서 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차피 위치관계는 직선끼리의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선분의 기호로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BC 선분을 포함하는 직선 그리고 AD 선분을 포함하는 직선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박스 이제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이렇게 써져 있죠. 정확하게 BC, 선분 BC와 선분 AD가 직교한다라는 거지만 너희들은 얘를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거 직선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 화살표가 그냥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략됐다. 알겠지? 그거를 조금 필기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관용적인 허용입니다. 얘를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는 거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용적인 허용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을 거고 모든 헤어지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할 때 그냥 그 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선분으로 쓰기는 쓰는데 읽을 때는 직선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꼭 복습할 때 252번 문제 잘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문제를 볼게요. 이제 여기 52페이지부터 쭉 볼 건데 52페이지에 사실 이 앞부분의 문제들은 중학교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따온 거야.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한 번쯤 봤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267번 한번 볼까요? 267번. 자, 267번 한번 읽어보세요. 공간에서입니다. 우리 항상 3D에서 분석을 할 거니까 뭐 공간에서 분석한다는 거는 당연히 깔고 가시는 거고, 거기 공간에서 직선 L 위에 있는 4개의 점,
그리고 L 위에 있지 않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이 7개의 점을 가지고 최대한 평면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해보세요. 이런 문제인 거지. 중학교 때도 나온 문제인데 중학교 때는 되게 어려운 난이도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자, 문제 파악은 했으니까 그럼 같이 좀 따라와 볼까요? 자, 내가 직선상에 4개의 점을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평면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게끔 할 거니까 이 직선상에 놓이지 않은 직선 밖에 있는 3개의 점, 나란하지 않은 3개의 점은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평면에다가 3개를 찍으면 이거 면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이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잖아? 3개를 뽑아서 면을 결정할 건데 당연히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많이 만들 거면 당연히 이런 상황은 안 될 거고 이 평면 바깥에 이렇게 찍어줘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4개의 점하고 평면 바깥에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말고 바깥에 3개의 점을 나란하지 않게 배열을 했을 때 여기 7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면이 완성될 건데 근데 문제가 있지? 이것도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죠. 4개, 3개 이상이 나란하게 돼 있으면 여기서 3개를 뽑는다고 면이 결정이 안 되죠. 우리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이 그럼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여기서 몇 개 고르고 여기서 몇 개 고를래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좀 돼야 될 거야. 내가 만약에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른다면 그럼 어떻게 돼? 면이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몇 개? 여기서 3개 고르고 여기서 0개를 골랐어. 그럼 면이 몇 개 만들어질까? 면이 몇 개 만들어질까? 여기 지금 봐봐 한성이 있지 않죠. 이 7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3개를 다 뽑는다면 면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면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왜? 이 3개의 점은 한 직선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 이 무수히 많다는 걸 카운팅을 해가지고 정답을 무수히 많다라고 써야 될까? 자, 결정이라는 건 내가 아까 유니클리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무한개라는 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개수로 카운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서 3개를 뽑는 건 평면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배제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3개를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4개를 뽑아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여기에서만 몇 개를 뽑는 거 가지고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2개를 뽑고 여기에서 하나를 뽑는 건 몇 개 만들어질까? 최대한 많이 했을 때. 자, 여기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4C이라고 하면 될까요? 4개 중에 어떻게 2개를 뽑아도 직선은 1개로 결정되는 거잖아. 여기서 2개를 뽑아서 직선 하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1가지고 그 직선과 얘랑 연결해서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거나 아니면 그 직선과 얘랑 연결해서 결정짓거나 아니면 이 직선과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해가지고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3개를 얼마든지 다 다르게 조정할 수가 있겠지. 이 3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최대 3개라고 나올 겁니다. 한 개씩 결정이 될 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1개를 뽑고 여기서 2개 뽑는 것도 서로 다른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은 세 점으로 만드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도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개를 뽑고 여기서 뭔가 두 개가 필요하겠지? 일단 우리 결정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개 있을까? 이런 경우. 몇 개 있을까, 시원아?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두 개 뽑아가지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요걸 뽑았다고 볼게. 요렇게 뽑았어. 이거는 얼마든지 나란하지 않게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배치를 했을 때. 그러면 한 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세 점이니까 결정 조건이 충족이 됐고요.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우리가 조합으로 갈 수 있겠지. 조합으로. 그래서 여기서 네 개 중에 뭘 뽑냐에 따라서 다 다른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나는 네 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러면서 이 평면 바깥에 나란하지 않은 세 개의 점 중에 두 개를 뽑아서 평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마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조합의 수 자체가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겹치지 않게 최대한으로 만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1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했을까요, 이제? 그러면 3개, 12개니까 답이 15개인가? 아직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어요? 여기서 안 뽑아도 되지. 우리가 어차피 바깥에 나란하지 않은 점 3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3개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안 고르고 여기서 3개를 골라가지고 평면의 결정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그 평면이 몇 개로 결정돼? 이 3개 어차피 다 골라야 되는 거니까 한 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개가 만들어질 거야. 이걸 얼마든지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점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위치를 어떻게 갖다 놓냐에 따라서 이 16개가 다 구분되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267번의 최대 개수는 다 다르게 최대한 찢어 놓는다면 16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형태의 문제 자체는 뭐 기하 시험, 고등학교 2학년 시험도 나오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오진 않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점과 선, 평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평면의 결정 조건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라는 문제인 거죠. 연습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69번 같은 건 됐고요. 270번 한번 볼까요? 정리하신 분들은 270번도 한번 봅시다. 270번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뭐 꼬이니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AB와 꼬이니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 AB와 꼬이니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A, B, C, C가 지금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모서리 몇 개입니까? 정팔면체니까 모서리는 몇 개지? 총 12개죠. 12개니까 직선도 1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꼬이니치지만 어쨌든 직선 AB라고 정확하게 나왔죠. 얘랑 꼬이니치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12개 중에서 일단 AB 자기 자신 빼고 여기서부터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를 다 빼줘야 되는데 이 AB와 만나고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지? 카운팅을 해본 친구들 만나고 있는 거, 닿고 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닿고 있고 또 여기랑 여기도 닿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몇 개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 3개 닿고 있는 거, 3개 닿고 있는 거 6개를 빼줘야 되겠죠. 얘가 6개가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빼줘야 돼 이제? 평행한 거. 평행한 거 몇 개 있을까? 평행한 거 몇 개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 지금. 그치? 그게 문제잖아.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평행한 걸 찾을 때도 이 입체를 단면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거를 내가 요거 선 4개를 골라볼게요. 이놈하고 지금 요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을 딱 연결하면 이거 무슨 사각형 나올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앞에서 2D로 바라본다면 마름모예요. 마름모. 이 정팔면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거잖아. 내가 입체를 바라볼 거 없이 내가 얘를 평면 단면으로 분석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마름모가 그려질 거고 우리는 마름모의 성질, 수학적인 근거를 알고 있어. 마름모에서는 요놈과 이놈이 평행하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AB랑 평행한 선이 어디 있을까? 있다면 몇 개일까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단면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 DF를 연결한 이 뒤쪽 면이죠. 뒤쪽 모서리 자체가 AB와 평행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이 AE와 평행한 건 누굴까요? CF겠죠. CF겠지. 그림을 참고하시고 AD랑 평행한 것도 어디 있을까? BF가 있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내가 뭔가 대단한 기술을 쓴 게 아니잖아. 평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2D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만나는 거 다 빼고 평행한 거 다 빼면 최종적으로 꼬이니치에 남게 되는 개수는 몇 개지? 8개 빼니까 4개가 정답이 되겠죠. 4개가. 그 4개가 어딘지도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4개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이쪽이 일단 하나가 꼬이니치가 될 거겠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그림은 조금 어렵지만 요쪽이 또 꼬이니치가 될 거고 또 어디 있을까? 여기 뒤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도 꼬이니치가 될 거고 또 하나 어디 있을까? 뭘로? ED? 맞아? ED 맞아?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평행한 직선 CFD 이 면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면과 평행하다. 면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면이 여기 옆에 아래면이죠. 옆에 아래면 살짝 조금 구부려서 그려보면 요 면이 될 건데 그 면이 될 건데 얘랑 평행한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지금 배운 개념 그리고 중학교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평행과 수직은 결국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여기 F에서 CD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CD의 중점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A에서도 이렇게 B2를 향해 수선의 발을 딱 내릴 수가 있고 여기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도 B2의 중점이 될 거고 CD의 중점이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또다시 BC와 ED와 나란한 그런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면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내가 단면을 끄집어낼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중점끼리 연결한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 F와 중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 이 사각형을 빼볼 거예요. 바깥으로 빼볼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림 자체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질 건데 지금 이 네 개의 선의 길이가 어떨까? 다 합동인 정삼각형의 수선의 발, 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길인 거잖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무슨 그림이 나온 거야? 마름모가 되는 거죠? 마름모? 그러면 여기 얘랑도 평행인 거야. 이 면을 삼각형으로 봤을 때 삼각형의 높이랑 이 왼쪽 위쪽 면의 높이랑 평행하다라는 얘기예요. 평행하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여기 이쪽 면이랑 이 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선들이 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요 높이 평행한 건 이해했지? 그치? 그러고, 봐봐. 요거랑 얘도 이미 평행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진 평면하고 이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무한한 평면하고도 또다시 평행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어차피 여기서 하나가 결정되는 거고 하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면과 면 자체가 평행하다라는 걸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수직만 배웠지만 평행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 모든 선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선이 평행하다라는 것도 결국엔 내가 두 개만 뽑으면 얘랑도 평행하고요. 얘랑도 평행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면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면끼리도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물론 뒤에서 조금 더 심한 깊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느낌적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랑 평행한 놈은 반드시 이쪽 평면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럼 모서리로 그냥 얘기를 해본다면 몇 개일까요? 3개겠죠. 3개겠죠. 다른 데는 더 이상 평행한 면이 발생할 수가 없다. 까지. 근데 여기서 3개인 거고요. 이 면과 선의 위치 관계, 뭐 평행 관계 이런 것들은 뒤에서 더 깊게 다룰 건데 지금 여기에 왜 이 문제가 있냐? 그냥 직관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5번을 한번 볼게요. 시간은 좀 끝이 났는데 우리 명원이가 또 지각을 했으니까 275번 가봅시다. 275번을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내고 아니면 다음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같이 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푼사람.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 지금 인트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 문제조차도 이 뒤쪽으로 가시면 더 단단하게 풀 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중점이고 이 질문 한번 해볼게. 이거 MN 연결한 선이랑 이 AC랑 교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 그치? 이거 입체를 지금 2D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교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AC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거고 앞쪽에 있는 거고 이 MN은 가운데 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선분이자 직선이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주어진 게 여기 90도고 여기가 90도라는 게 돼 있어.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습되는 개념 하나만 조금 필기를 하고 먼저 들어갈게. 우리 넓이, 2D 개념이죠. 넓이, 부피, 3D의 개념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집중해야 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수직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 앞으로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반복하게 될 거야.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수직 관계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가 없거든. 뭐 적분을 하려면 방정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항상 너희들이 삼각형을 구할 때도 이상한 삼각형이 있을 때 물론 좌표를 알고 있으면 뭐 신발끈 공식이나 등등 쓸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이만 알고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하나에 대한 수직 높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수직 관계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뭐 부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할 때도 결국엔 이 밑면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높이 이 원기둥의 높이를 알아야 우리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해서 부피를 구한다 라는 거죠. 결국엔 수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수직 관계가 나와 있잖아 지금. 자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보였으면 좋은 거고 안 보여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보이게 될 겁니다. M, B, C 평면 MBC를 한번 봐봐. 평면 MBC 보여? 이잖아? 평면 MBC.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평면하고 AM이 수직이라는 게 보여야 돼. 왜 수직일까? 왜 수직일까? 그러니까 AM이랑 이 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빨간색 면이면 거기에 AM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근데 추적적인 근거는 뭐야?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 봐봐. 여기 지금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MN이라는 직선 MN하고 AD가 수직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죠. 문제에서 수직이래요. 근데 우리 이것도 알고 있잖아. 이 AD하고 뭐도 수직이야? BC도 수직이야. BC도. 그게 252번 문제였어 사실. 근데 이제 그걸 거치지 않더라도 얘랑 평행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수직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AD랑 지금 얘랑도 수직이고 AD랑 얘랑도 수직이야. 근데 이놈하고 이놈은 교차하네요. 그럼 내가 요놈하고 요놈이 만들어낸 평면 자체가 MBC라는 이 평면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MBC라는 평면하고 AM도 수직인 거고요. 표시를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 MBC라는 평면하고 DM조차도 당연히 수직인 거지. 그럼 우리가 수직 관계를 찾았으니까 이거 부피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자, 길이가 여기가 11이라고 나와 있어. 11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죠? 이게 정사면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도 5인 거지. 그럼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삼각형의 넓이 5 곱하기 1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5라고 할 수 있나? 맞아? 선생님 이거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 잘못 아 내가 10이구나 미안해 여기 10이구나 여기가 10 우리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10 곱하기 1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얼마야? 저 이게 12. 왜? 정사면체랑 정사면체가 아니구나. 잠깐만 그럼 정사면체가 아니면 지금 이거 BC랑 AD랑 수직인 것도 좀 보여야 되겠네? 보일 수 있어? 여기서도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있네. 그럼 얘랑 왜 수직이야? 문제 잘못 봤네요. 정사면체가 아니었구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BC랑 MN이랑 수직이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이 안 돼 있구나.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수직이다라는 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구나. 그치? 수직이다라는 거 안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BC 미안해. 내가 정사면체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그냥 AD랑 BC가 수직이다라는 걸 첫 줄에 알려줬구나. 이제 거기 첫 번째 줄에 AD랑 BC가 수직이고요. 지금 요렇게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지금 문제를 아예 잘못 봤네요. 쏘리. 마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럼 우리 다르게 봐야 되겠네. 다르게. 지금 주어진 게 항상 공통으로 껴있는 게 BC인 거고 BC가 요 놈이랑 수직이고 BC가 또다시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거 지금 NM하고 AD하고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요 두 개가 교차하는 거고요. 평면이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거 맞니? 요거? 요게 수직인 거 맞아? 맞아요. 다시 우리가 얘랑 BC랑 NM이랑 수직이래요. 그 다음에 BC랑 AD랑 수직이래요. 근데 NM하고 AD는 교차하는 관계인 거니까 이 교차하는 관계의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자체가 AND, 평면 AND예요. 그럼 내가 AN에 있는 AND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직선과도 BC는 무조건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 어떤 선을 그어도 우리는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선이 하나가 딱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 평면에 포함되고 있는 요 NM이라는 직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NM과 BC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직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수직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여기가 지금 90도라는 걸 밝힌 거잖아. 여기가 요 선하고 수직인 걸 밝혔으니까 수직 관계를 밝혔어. 어떻게? 두 개의 삼각뿔 위아래로 붙여놓은 걸로 지금 그림이 보이나요? 두 개의 삼각뿔 넓이가 이 바닥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데? 바닥의 넓이가 우리 여기가 지금 바닥으로 생각하고 요거를 지금 높이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왼쪽 부분. 그러면 여기 바닥의 넓이가 10 곱하기 11 곱하기 여기 90도 되는 거니까 55가 될 거고 55에다가 높이가 얼마야? 6이야. 근데 뿔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근데 그게 왼쪽 오른쪽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위에 계산하시면 2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림 좀 잘못 봤네요 처음에.
자, 그래서 275번을 좀 연습을 할 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것만 적어놓고, 자, 적어놓으시고 수직 관계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어떤 교차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 마무리할 건데, 얘들 미안해, 마무리할 건데 여기 50페이지에 그거를 좀 의문을 삼는 친구가 없었네요. 우리 48페이지 다시 팁으로 돌아가시면 그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평행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혹시 이거는 궁금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평행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평행한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봐봐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행하게 두 직선을 잡아도 이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면 이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하고도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라고 했을까? 한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자 봐봐요. 그냥 앞에서 2D로 얘기를 해볼게.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만약에 평행하다면 이 두 개의 평행한 선이 만들어내는 평면 자체에 이동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이 가능한 얘기지. 그렇지? 얘 두 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면이 그냥 이 칠판이야 지금. 이 칠판. 그러면 얘랑 둘 다 지금 수직인 거 맞는데 이 평면의 수직인 게 아니라 평면에 그냥 포함되는 상황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정확하게 평행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고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교차할 때는 이렇게 포함되는 위치 관계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평행하지 않은 밑에다가 이 2D의 그림 선비 사자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놔보세요. 이런 경우 때문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쪽에다가 그래서 이 공간도형은 사실 인트로가 조금 힘들긴 해. 왜냐면 뒤에서 어떤 개념을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그거를 바로 알려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 자체가 좀 약해져.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학적 근거를 많이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요거 가지고 어떤 선과 선, 면과 면의 관계만을 가지고 이 입체 도형을 2D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숙제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네, 추가적으로 2차 곡선에서 추가로 연습했던 개념들, 그걸 숙제하는 것도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하고 숙제는 276번까지만 할게요. 276번까지만. 문제 자체는 얼마 안 될 거고 이제 조금 미비한 친구들은 앞에 거 완벽하게 좀 메꿔놔야 돼. 숙제 다 한 사람 있어? 내가 완벽하게 다 했다. 없는 걸로 들었어. 흰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윤호는 아까 들었고 숙제 다 해놨나? 얼마나 했어?